머니쇼입니다.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법니다. 주식시장은 강세장에서도 투자기회가 있고 약세장에서도 투자기회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언제나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 많은 돼지는 돈을 벌지 못합니다. 잠시 살이 통통하게 쪄있지만 결국에는 도살당하고 맙니다. 욕심 많은 돼지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 재정적자 감축법안 투표가 무산이 되면서 코스피가 낙폭을 키웠습니다. 현재 2140선을 밑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2138.2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나흘 연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연중 최고점을 갈아치우다가 지금은 하락 전환을 한 모습이거든요. 소장님, 이 코스닥은 이제 숨고르기라고 봐도 될까요? 현재 0.01% 거의 보합에 가깝네요. 지금 거래소 시장은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이 네. 이번 주말 기간 동안에 리스크, 만일의 사태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시장 전체를 팝니다. 그러니까 선물이 많이 팔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비차익 매매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기계를 가지고 기계적으로 전체 시장에 대해서 동시에 매도를 하니까 거래소 시장은 당연히 약세가 되는 것이고, 여기를 피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으로 옮겨서 소형주 매매 플레이를 합니다. 네. 그렇게 전형적인 약세장에서의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코스닥이 좀 강세장을 계속 보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아직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는, 네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이번 주말 지나고 다음 주 초가 돼서 어떤 실마리가 잡히면은 그때는 아마 역전 현상이 나타나겠죠. 네. 오늘 앞서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크루셜텍입니다. 오늘장에서 급등세를 보이면서 현재 가격 제한 폭까지 치솟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갤럭시 탭에 부품을 공급하고 오버행 이슈 해소 기대감에 이렇게 급등을 한다라고 하는데, 소장님, 이렇게 급등 사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풀이를 해주시죠. 급등 사유를 어거지로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실적에 대해서 실질보다 훨씬 더 과도하게 실망 실적을 예상하고 주가가 떨어져 있을 경우에,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었을 경우에, 비록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예상한 것보다는 좋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네. 그런데 크루셜텍은 사실상 주가 떨어진 것이 리서치 인 모션, 블랙베리라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주가가 추락하면서 같이 동반 하락한 겁니다. 왜냐하면 크루셜텍의 주요 납품체가 림사거든요. 그런데 크루셜텍의 림사에 대한 매출 비중은 10%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설사 림사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매출이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시장에서 과잉 반응을 한 것이죠. 네. 그런데 실제로 이 크루셜텍은 세계 독점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광마우스, 모바일 폰에 들어가는 광마우스, 이것은 지금 전 세계 모바일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이 회사 제품을 서로 땡겨다가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의 경쟁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회사는 어부지리를 넣는 매우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저평가가 되죠. 과도하게 떨어진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어닝 시즌에 어닝 플레이에 가장 좋은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더 잘 가겠군요.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상한가에 따라잡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바닥에 있을 때 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는 안 사고 왜 하필 또 지금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네요. 상한가를 기록했으니. 네. D램 반도체 가격 하락기에도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경쟁사에 비해서 꽤 괜찮은 실적을 내놨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률이 경쟁사를 압도를 했다라고 하면서 오늘장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하이닉스도 3%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D램 가격 하락은 아직까지 좀 더 추세가 이어진다고 보는 것은 사실상은 별로 좋은 뉴스는 아니죠. 네. 그렇지만은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D램 세계 최고의 점유율을 가진 1등, 2등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다른 경쟁사들이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 그래, 치킨 게임에서 최우승자로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제 주가가 이미 조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정할 자리가 없을 때
보통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결국은 다 죽고 최종적으로 살아날 기업이라면 결국은 올라간다. 시장 점유율이 이제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업황이 나쁘더라도 이 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앞으로 결국 더 커진다. 이것이 바로 업계 1, 2위의 프리미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시장에서 지금 작용한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해외 경쟁사 감산 가능성도 제기가 되면서 3분기 그렇죠. 이후부터 예. 네, 받는 해외 가능성이. 경쟁사는 아마 감산하다가 또 네. 더 안 되면은 결국은 공장 문을 닫아야 될지 모릅니다. 음. 그러니까 그런 데서 최종적으로 살아남을 회사는 가장 경쟁력을 갖춘 1등 기업, 2등 기업만 살아남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삼성전자고 하이닉스다. 하이닉스고. 예. 현대차 이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에도 주가 반응이 좀 미미합니다. 현재 0.63%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너무 선 반영이 됐었던 걸까요? 그렇죠. 아까 크루셜텍을 설명할 때와 정반대 현상입니다. 네. 현대차는 그야말로 우길성천의 지금 호황 국면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이상 못 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올라갈 자리가 많이 남지 않았다. 아직 물론 가기는 가겠지만 크지 않다라는 데서 지금 추가로 매수해 들어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추가로 더 매수를 해줘야 주가가 오르는데 지금 이 고점에서 이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네. 들어오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펀더멘탈 요인으로는 환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만약에 환율이 $1,000 이하로만 떨어진다면은 현대차에도 어쨌든 경고등이 켜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40원, 1,050원 5% 갭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노선과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물론 마지노선을 뚫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비상경고등이 켜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작용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크게 매력적이지는 않겠네요. 게다가 일본 업체 신모델이 이제 3분기부터 나온다라고 했으니 영업 환경에도 좀 악화가 되는 것은 아닌지. 그렇죠. 네. 지금 전체적인 환율 환경에 대해서도 약간의 경고등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경쟁 상대, 그야말로 막강막한 그 경쟁 상대인 일본차는 사실 그동안의 지진 또 그 이전에 리콜 사태 이런 걸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졌기 때문에 우부지리를 얻은 것인데 네. 지금 거기서 이제 슬슬 일어나고 있으니까 거인이 하나 쓰러졌다가 다시 슬슬 일어나면은 조금 움찔하는 걱정이 것이죠. 되네요. 예. 네. 그래서 거기다가 주변 여건도 좀 상황이 좋지는 않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를 또 들어가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조심스럽죠. 예. 이 네이트 싸이월드에서 사상 최대 해킹이 일어나서 고객 정보가 유출이 됐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SK컴즈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3%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회원 이탈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기업 피해가 클까요? 이게 나중에 주가가 회복을 하면서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지 고민이 좀 되거든요. 저는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지금 당장 이것이 해킹했다 안 했다 해서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그 지역적인 단기적인 이벤트성 시각보다는 좀 더 길게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지금 현재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그야말로 기술 혁신의 그 엄청난 새로운 사이클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타서 같이 가느냐 못 가느냐의 생사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바일 인터넷으로 가야 되고 모바일 인터넷 간의 호환성에 대한 이 솔루션을 개발해내야 되고 거기에 올라타야 된다. 그리고 또 클라우드 컴퓨팅 네. 이 영역에서 그 기술 혁신을 해야 된다. 이 경쟁이 지금 대형 이 포털 사이트 간에 치열하게 또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그룹과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회사가 해킹으로 뚫렸다. 그래서 경쟁력에 있어서 상당히 데미지를 입는 이미지 손상이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방어벽 차단이라든가 보안 솔루션 이런 걸 만드는 회사 안철수 연구소 같은 네. 차라리 그런 쪽으로 주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네. 장기적으로 좋은, 봤을 좋은 때는 투자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소장님과 함께 시황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비가 오늘은 지금 그친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도 계속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폭우에 따른 침수 피해가 큰데 다음 코너에서 손해보험주들 전망은 어떨지 준비를 했습니다. 시황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강남이 물바다가 됐다고 하는데 조금 빠졌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강남 침수에 자동차가 다 물에 잠겼다고 경고 신호등도 없이 블랙스완이다. 손해보험업계에 블랙스완이 나타났다. 검은백조. 검은백조는 100년마다 한 번씩 나타나는데 요즘은 수시로 나타납니다. 대재앙을 예고하는 블랙스완이죠. 검은백조. 이것이 손해보험업계에서 블랙스완이 나타나서 손해보험업계에 기상이 걸렸습니다. 손해보험업. 서울 시내가 물바다가 되어서 자동차가 4,000대나 침수가 했다는데 4,000대 시알리 봤나? 시알리 봤나? 신문에 났더라. 4,000대가 침수했다는데 와우, 이 자동차 다 보상해 주려면 무려 400억이 된다고 합니다. 400억. 계산해 봤나? 신문에 났더라. 신문에 났습니다. 엄청난 제목을 달고 방에 물만 들어오면 60만 원까지 배상을 해줘야 된다. 언론의 헤드라인은 엄청난 공포감을 주죠. 블랙 스완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언론에서 과장 보도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자동차 피해 보상 금액만 400억, 피해 대수가 4,000대. 이걸 도대체 언론에서 어떻게 신속하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행기로 사진을 찍어서 대강 계산을 해봤나요? 어쨌든 간에 이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이야 그들나게 생겼다. 4,000대나 다 새 차로 바꿔주고 거기다가 방에 물만 들어오면 가구당 60만 원씩 다 줘야 되니까 엄청난 보상이 들어갈 것이다. 손해보험주는 그들났다고 공포감에 젖어 있습니다. 보험사의 수익 구조는 물난리로 이루어졌습니까? 물난리가 보험사의 수익 구조 드라이브가 아닙니다. 보험사가 손해가 발생했을 때, 대재앙이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는 당연히 물어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를 받지. 그럼 평생 물어주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그저 묶이죠. 완전히 거들나는 게 아니라 녹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아서 손해보험에 대한 대비는 평소에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이중장치를 만들어 놓죠. 첫째, 손해에 대한 비상 손실위험 준비금을 쌓아 놓습니다. 이것이 사실 손해보험사의 자산입니다. 그걸로 투자를 하죠. 투자자산. 그리고 또 하나 이중장치, 재보험을 가입해 놓습니다. 해외 거대 대보험사나 또는 국내 코리안리 같은 재보험사에 다시 재보험을 들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손실이 재보험사로 이전되고 그리고 비상위험 준비금에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재난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손실금 부담 때문에 거들나는 일은 없습니다. 당연히 그때를 대비해서 충분히 그동안 쌓아놓고 있죠. 자산을. 그래서 세 손실로 인해서 그 보상 때문에 손해보험사는 거들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는 거들나지 않습니다. 보험사의 주가 드라이버는 그보다는 금리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보험사의 주가는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면 보험사의 주가는 떨어진다. 왜 그러냐면은 금리가 올라가면 보험회사가 대출 이자 수입을 앞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기대하고 펀드 매니저들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거대한 자산 운용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평소 가지고 있는 준비금을 가지고 투자 수입을 하죠.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보험료 수입도 받지만 투자 이익을 가지고 두 가지 수입으로 회사가 이익을 냅니다. 그래서 이 투자 수입에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 주로 투자하는 데가 바로 장기 채권입니다. 미국 국채 같은데 또는 우량회사채 이러한 것도 10년짜리 20년짜리 장기채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장기채권은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면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해뒀던 장기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실제로 자산 가치는 오히려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대출이자 수입이 늘어날 것에만 주목하지요.
채권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당장 계산되지 않고 숨어있는 부분이니까 시장에서 일단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금리 인상은 보험회사의 실적과는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얼간히 펀드 매니저들이 이자가 많이 늘어나서 수입이 늘어나서 이익이 늘어난 줄로 알고 매수를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죠. 어쨌든 얼간히 펀드 매니저들이 매수를 하니까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잡아야죠. 그래서 보험회사는 금리가 드라이브다. 시장에서 실제로 작용한다. 작용하기 때문이죠. 보험회사 차트를 한번 보죠. 보험업종 차트인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 아니고요. 지난번 유럽 리스크 때문에 유럽에 투자해놓았던 장기 채권이 평가 손실이 많이 날 것을 우려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이것은 매우 당연한 현상입니다. 장기 채권을 가지고 있는 데서 손실이 나면 기업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럽 리스크가 해소가 되니까 다시 복구 랠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랠리는 한국은행이 매달 금리 인상을 하겠다 하다가 어떤 때는 올리고 또 어떤 때는 보류하고 어쨌든 두 달에 한 번씩은 반드시 올린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꾸준히 일어나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모멘텀이 작용해서 주가가 랠리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주가가 꺾였습니다. 와우, 전 고점에서 저항을 받는 데다가 이번에 물난리로 대저항이 나올 것 같으니까 팔아치운 것이죠. 그래서 주가가 고개를 숙였군요. 이 고개를 숙인 주가가 밑으로 더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반등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고민할 사항이죠. 투자자들이 고민할 사항은 이후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물난리가 그치면은 다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물난리로 일어났던 피해 보상을 다 하고 나도 여전히 손실은 남으니까 주가는 떨어져야 될 것인가. 작년 이맘때 주가가 거의 흐름이 비슷합니다. 작년 이맘때 저점에서 반등한 흐름도 사실상 작년 이맘때 유럽 리스크가 해소된 시점은 또 바로 여름이었죠. 이 해소와 함께 7월 하순에 조정을 했다가 7월 마지막 주부터 랠리를 8월 초까지 랠리를 펼쳤군요. N자형 랠리를 펼쳤다. 와우, 요 랠리는 도대체 무언가? 바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 해도 선심에 미리 주가가 움직이죠. 그래서 미리 펀드 매니저들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두고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니까 금리 인상 결정일 이전 2주간 집중적으로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보험주의 주가 드라이브는 바로 금리 인상, 금리다라는 것이죠. 투자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보험주의 드라이브는 물난리가 아닙니다. 물난리가 나서 손해보상을 많이 해준다고 돼서 보험주 실적이 줄어들고 보험주 가치가 떨어지고 보험주 주가가 꺾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언론의 헤드라인 리스크로 인해서 어리석은 투자자들이 과잉 반응을 하는 것이죠. 보험주의 드라이브는 금리입니다. 금리 인상이 예고되면 보험주는 올라가게 되죠.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리는 야금야금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왜? 물가를 잡기 위해서죠. 실제로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물가가 잡혔습니까? 잡히지도 않습니다. 왜? 물가는 과잉 수요에 의해서 물가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수입되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공급 측면 때문에 올라간 물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요를 줄인다고 해서 줄이지도 못합니다. 지금 서민들이 필수 소비재 먹고 살아야 되는데 줄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면은 대출금 이자가 늘어나서 국민의 고통만 커집니다.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금리를 물가 인상을 억제해 주겠다고 해서 금리를 인상하지만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도 The show must go on. 쇼는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부죠. 정권제 창출을 위해서. 그래서 바로 이러한 얼간이들이 금리 인상해봐야 물가가 잡히지도 않는다는 걸 알지만은 금리는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얼간이들은 금리를 올리고, 금리가 올리면은 보험사 수익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얼간이 펀드 매니저들은 또 주식을 사고, 그래서 보험주는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죠. 얼간이들이 금리를 올리고 얼간이 펀드 매니저들이 주식을 사기 이전에 여러분이 먼저
주식을, 보험주를 사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라이징 스탁은 솔로몬 투자증권의 강재원 PB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좋은 종목을 추천해 주시러 오셨는데 제약주군요. 네, 맞습니다. 예, 경동제약. 경동제약은 좀 들어본 이름인데 그렇게 상장 회사 시장에서는 대형주가 아니라서 많이 인구에 회자되지는 않은 좀 중소형주에 해당됩니다만은.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매우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모양이죠. 네. 예, 그러면은 일단 그 경동제약은 이 시청자분들이 조금 생소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기업 탐방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기업 탐방. 여기에 인터넷 들어가시면은 경동제약 클릭하시면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회사의 제품 소식,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떤 제품이 있는가도 보시고 또 이 제품을 공장에서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도 공장 견학도 한번 해보시고 제약회사는 이 제품 원료를 아주 정밀하게 섞어서 그것을 가지고 포장도 하고 제약을 만드는 회사인데 화학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매우 정밀한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쭉 훑어보시고 제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표 제품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개념을 좀 가지시고 주식에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먼저 이게 현재 그 경동제약이 어떤 회사인가, 다른 제약회사와 어떤 제품의 그 차별이 있는 그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간략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그 경동제약은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제네릭 의약품이라고 하면 그 특허 만료가 끝난 그런 그 의약품을 이제 복제해서 이렇게 생산 판매하는 그런 시장을 말하는데요. 경동제약은 고지혈증, 그다음에 혈압, 그다음에 피부, 뭐 항생제 이런 등등의 전문 의약품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전문 의약품이라면 주로 이제 병원에 납품하는 의약품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반 의약품이 아니고 이제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의약품을 얘기를 하고요. 경동제약의 최근 3년 동안의 그 매출의 흐름을 보면 매년 한 20% 정도의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한 20% 정도의 그런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그 제약 업체들이 비우호적인 그런 영업 환경이 있었는데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매년 꾸준한 실적을 쌓고 있고, 그다음에 그 특히 원료 의약품과 그다음 완제품의 수출의 그런 기대도 많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회사고요. 그러니까 중국이랑 이머징 마켓을 중심으로 그런 그 제약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2배 정도의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중국에다가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해외 시장에 이제 좀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수출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실제로도 수출이 올해 작년보다 2배 정도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고요. 예, 2배 정도라면은 지금 현재 비중으로는 어느 정도?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아직은 내수 중심이지만은 이제 그 수출 쪽에 좀 활로를 개척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당히 그 수출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회사가 지금 현재 그 과거 한 3년간 이익이 20%씩 증가해서 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실적이군요. 지금 제약국계가 매년 5% 이상씩 보험약가 인하 때문에
특히 이런 복제의약품은 계속 가격을 다운시키고 있고 정부에서 강제로 인하시키는 거죠. 네. 거기다가 적극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리베이트 영업을 절대 못하게 해서 상벌제까지 만들고 네. 이런 상황에서 20%의 성장했다는 것은 지금 대형 회사들은 오히려 지금 죽을 쓰고 있는데 네. 이 회사만 이렇게 올라온 어떤 경쟁이 있길래? 예. 거기 이유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제약회사들이 원료 자체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 경동 수입해 오죠. 네, 맞습니다. 근데 경동제약은 그 원료 자체를 생산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이런 그 원료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 원료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한 2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매출액 대비해서 팔면은 한 20% 정도가 남는다는 거거든요. 네, 대부분 대형 제약사들도 영업이익률이 뭐 10% 남짓밖에 안 되던데. 네, 맞습니다. 잘 나가는데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경동제약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들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요. 거의 무차익 경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보율. 그러니까 유보율이 1000%가 넘는데 유보율이 1000%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그러니까 그동안 벌어 놓은 현금이 실적이 좋기 때문에 벌어 놓은 현금이 굉장히 많다. 기업이 상당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 주가 지금 수준은 제약회사 그 평균 퍼가 한 13배, 14배 정도가 되는데요. 경동제약은 한 7.5배 정도로 상당히 저평가돼 있는 수준입니다. 예. 그런데 이 경동제약이 그 실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주로 병원 납품을 하는 그 전문 치료의약 부문이기 때문에 이 브랜드 이미지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 투자자들이 어떤 브랜드 이미지가 뚜렷해야 그 투자에 대한 메리트도 또 생기고 또 감도 좀 잘 잡을 수 있는데 경동제약이 대표 상품으로 뭐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그런 제품은 일반 의약품 중에서는 없나요? 일반 의약품 중에서는 그날은 정이라고 그 하나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건 이렇게 주로 뭐 두통이나 그런 그냥 아주 뭐 일반 감기약 비슷한 그런 약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매출 비중은 별로 많지 않고요. 주로 이제 전문 의약품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날은 정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군요. 예. 그럼 별로 도움이 안 되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이. 그러면은 병원 의약품 납품하는데 복제약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제약품이라는 것은 뭐 특허가 만료가 끝났으니까 아무 제약사나 똑같은 성분의 화학 그 원소를 가지고 섞어서 만들면 뭐 그냥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효가 다 고만고만고만하고 어느 걸 써줄까 의사 마음대로 그냥 의사 마음먹기에 달렸기 때문에 이 리베이트 줘가지고 많이 판매하게 하는 이제 그런 걸로 하는데 이 회사가 그 리베이트도 안 주고 복제의약품을 다른 회사하고 차별해서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뭐 따로 특별한 게 있나요? 그 회사 그러니까 이 중소형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CEO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회사의 CEO가 한국제약협회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약회사 그 제약업계에서 제약협회 이사장은 주로 대형 회사 사장들이 오너들이 맞지 않나요? 좀 경동제약은 소형사가 제약협회 회장을 맡는다는 것은 영향이 좀 있겠군요. 네, 영향력이 제약업계에서 있고요. 아까 하나 또 이렇게 놓친 부분이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는 그 공장 건물이 그 전에 2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또 그 최신 시설로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1일부터 그러니까 완공이 돼서 이제 그 가동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 원료 의약품 그 쪽에서 워낙 그 기술력도 있고 이렇게 생산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많이 이렇게 수익이 잘 나고 있고 그다음에 제품도 상당히 잘 만드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 복제약품 중에서도 이게 원재료를 섞는 기술이라든가 가공하는 아주 초정밀 작업이 필요하니까 이런 거에 대한 원료부터 이제 처음부터 만드니까 아마 그런 데서도 경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이 꾸준히 매입을 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저평가를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주가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 가치가 이미 어느 정도 적정했기 때문에 지금 파는 것인가
기업 가치를 어떻게 매겨야 되겠습니까? 그 최근에 경동제약의 흐름을 보면 쉬지 않고 계속 그 주가가 조정받는 상황에서도 많이 급등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이 너무 과열돼서 과열에 따른 그 이격도, 그러니까 너무 이격이 이평선과 벌어졌기 때문에 좀 쉬었다 가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 그 목표 주가를 일단 중기적으로 한 15,000원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보시는 그 차트 흐름은 경동제약의 월봉입니다. 예. 월봉 일봉으로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월봉으로 보니까 이제 바닥에서 조금 올라간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군요. 네, 맞습니다. 과거 2004년도부터 한 8배 정도 오른 이후에 지금 한 6년 정도 조정을 받고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봉상으로 보면 이제 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그 대세 상승의 시작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뭐 지금 회사 실적도 좋고 펀더멘탈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데 하나 걸리는 것이 외국인 기관, 국내 기관들 이렇게 주가를 쫙 끌어올렸다가 개인들이 들어오면 쏟아붓지 않을까요? 예. 일단 주가를 그 수급을 좀 살펴보면 예. 외국인이 한 9,000원, 8,500원, 9,000원 대부터 계속 매집을 해서 1,500원까지 그렇게 계속 꾸준히 매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매물들을 다 소화하고 왔기 때문에 1,500원 그 이하에서는 그 매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걱정을 별로 안 해도 되겠다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수급적으로도 괜찮아서 예. 그 이번에 이격 조정만 거치면은 반등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종 판단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예. 일단 결론적으로 주가 조정 시 1,500원 그 전후한 그 부분에서는 지지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안전하게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좋은 그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했습니다. 솔로몬 투자증권의 강재훈 PB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손해보험주, 물난리로 엄청난 피해 보상으로 거덜날지 모른다라고 우려하는 손해보험주. 손해보험주의 드라이버는 피해 보상이 아닙니다. 물난리가 났다고 해서 자동차 수천 대의 값을 물어준다고 해서 손해보험사가 거덜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는 평소에 항상 해놓고 있는 것이 바로 손해보험사지요. 손해보험사의 주가 드라이버는 바로 금리입니다. 이제 아마 이달 말, 다음 달 첫째 주가 되면은 금리 인상 여부를 놓고 온통 언론이 떠들어댈 겁니다.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고 난리를 칠 겁니다. 마치 물난리가 났다고 지구 종말용어처럼 난리가 치듯이요. 물가가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금리는 올려야 된다고 난리를 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부는 또 금리를 올릴 겁니다. 왜냐하면 물가를 잡는 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서 난리를 치는데도 정부가 가만히 있다면 욕을 먹을 것이기 때문에. 이 물가는 금리를 올린다고 잡힐 물가가 아닙니다. 공급적 요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올립니다. 저기 있는 얼간이들이 금리를 올릴 겁니다. 효과도 없으면서도. 그리고 또 저쪽에 있는 얼간이들은 금리를 올리면 손해보험주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주식을 사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 있는 얼간이들이 금리를 올리고 여기 있는 얼간이 펀드 매니저들이 주식을 사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보험주를 사십시오.